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린 종목들은 메인급 종목들이죠.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야 이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한전선 이제 요청이 많으셨습니다. 대원전선만 왜 올리냐, 대한전선은 이제 갖다 버린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쨌든 지금 대한전선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2026년 6월 24일 거를. 그렇다라는 거는 저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저랑 같이 대원전선, 대한전선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들 매도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댓글이랑 문자로 감사합니다 라고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상을 안 올려드려서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본다 그러면은 개인들의 약간 손절 물량들이 이제 지지선을 또 깨다 보니까 많이들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화요일 날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증시였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대한전선을 오랜만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서두가 좀 길었는데 바로 좀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분석하는, 아니지, 대한전선을 분석하는 이유는 매수를 다시 잡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이유 차트 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결로 따지면은 대원전선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대한전선 주주분들을 위해서 대한전선에 맞춰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차트부터 먼저 본다 그랬을 때요. 지금 이 종목이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매수했던 12,650원 거기 했을 때, 대비했을 때 아직도 170%대 수익권인 곳이거든요. 여기 75,900원에서 매도를 했었을 때가 500% 정도가 되는 구간이었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다 찾아보세요. 다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50% 구간을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슬슬 차트를 돌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돌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이 대한전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료적인 측면이겠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지만 거래가 들어오고 뉴스가 있으려면은 당연히 차트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차트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우상향으로 꺾었다라던가 아니면 거래가 실리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일단은 여기만 냉정하게 봤을 때 이동평균선 중에서도 장기 이동평균선 120선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깨고 밑에 있는 분홍색 선이 200선인데 여기 가운데에서 지금 놀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위에서 지금 밑으로 내리꽂고 있는 요 노란색 선이 20선이고 나머지 애들 10선, 5선 해가지고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애들인데 얘네랑 이제 만남의 광장이 슬슬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차트를 꺾어서 옆으로 횡보시켜주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지선을 만들어 놔야, 이동평균선이 지금 저항선의 역할이잖아요. 얘네들을 깔고 캔들 밑에서 지탱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 준다 그랬을 때 여기서처럼 이동평균선들이 뭐예요? 지지선들의 역할을 해줄 때 이런 형태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돌려야 된다라는 것과, 차트를 돌릴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얘 전선 종목이잖아요. 지금 대원전선 영상들만 많이 올려드리다 보니까 제가 지난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뉴스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전선이 최초에 제가 매수했었을 때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호남지방 여기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깐다고 했었던 그 부분 때문에 매수를 최초에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만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홀딩을 하게 되었었던 거였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깐다고 했던 게 SK가 있었고요. 삼전 뭐 등등 현대차 쪽도 새만금에다 깐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이슈도 국내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단독 뉴스긴 하지만 삼전닉스에서 화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호남 쪽에다가 200조 이상씩 투자를 하겠다, 반도체 전 공정 팹도 짓는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반도체 공장도 전력을 많이 먹는 AI 데이터 센터급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라면은 호남 지방에는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깔기 위한 지금 그 사전 작업이랑 그리고 기업 선별이랑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놀랍게도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전력을 깐다라는 내용들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반도체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온 다음에 대기업 총수들이 그렇게 투자를 감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호남 지방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깐다, 신재생 에너지를 깐다,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거와 동시에 반도체 공정도 짓는다고 했었으니까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무조건 전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성을 하고 그거를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전선도 여기에 국내 기업이니까 당연히 수주를 따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LS전선이든 뭐 가온전선이든 대한전선이든 대원전선이든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광주로 확정이 됐다라고는 나왔지만 아마 전북에서도 우리도 해달라라고 하면서 조금 놓아먹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다? 네, 그쪽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순서를 우리가 예상을 미리 해놔야 돼요. 지금 그거를 삽을 푼다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대통령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기업 총수들 밑에 있는 애들이 제대로 이제 짜가지고 몇 조 원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 그랬을 때 지역을 검토하고 뭘 검토하고 뭘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이것보다 먼저 얘기가 나왔었던 에너지 고속도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제가 CS윈드를 구독자님들하고 매수해서 매도하고 지금 남은 물량이 좀 물리긴 했는데 이게 왜 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해상풍력 관련돼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풀렸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미국 쪽에 진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호재가 될 수 있다. 뭐 해상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러면은 대한전선이 지금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든 전력 인프라망이든 뭐든 간에 일단 슈팅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다시 꺾어가지고 여기를 뚫으러 가려면은 어쨌든 재료적인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대한전선의 재료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차트를 꺾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돌린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 앞에 거래를 동반해서 만들어왔던 이 랠리까지 매물대까지만 갈 것인지 쌍봉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돌파를 해서 엄청나게 또 올라가 줄 것인지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차트를 돌려줄 수 있는 근거가 확인이 됐고 돌려준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구독을 하셔가지고 영상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작이 다시 되는 거겠죠. 제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타점을 보내드린다라는 거는 나름 제가 12년차 트레이더다 보니까 수급 차트 뉴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아다리가 맞을 때 매수를 하거든요. 분할 매도를 하는 스타일이지만 매수는 한 방에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타점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자동일지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매수를 2번 한 적 보셨습니까? 바이는 한 번이에요. 항상 셀이 여러 번이지. 똑같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타점을 놓치시지 마라. 위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물 탈 때 어디서 물 타야 되는 건지 비중이 늘어나는 거니까 상당히 신중해지실 텐데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적으로 제 스타일이긴 한데요. 타점을 제가 대한전선을 보내드린다고 했지만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기간이 길어진다 그랬을 때 저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챙길 겁니다. 본의 아니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10% 넘게 올라가 주면서 지금 단타를 치고 또 매수했는데 지금 또 올라가가지고 너무 감사한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타점을 여러분들께서 대한전선의 타점을 받기 위해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신다 그러면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리딩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매매할 종목들 그런 것들을 타점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것이고 분명히 도움은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가다가 저한테 12조로 이딴 거를 너 혼자 하지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구독자님들께서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달라고 채널 키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신제품 출시했는데 그 좋은 거 니나 다 쓰지 왜 사은품을 나눠주고 행사를 할까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점을 제가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오시면은 오랜만에 대원전선의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됐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기관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요게 좀 바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구간을 돌릴 때에.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금 이거 매수세, 여기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랑 그 JP 모건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매매하려고 하는 애들이 일단은 주워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완만하게 돌릴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지금 개인들이 지금 매수를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했다라는 거는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거 내내 그 개인들이 매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대원전선은 좀 수급적으로 얘네가 돈을 또 땡겨온 게 있어가지고 500억 원을 그 전환사채로 땡겨왔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뉴스가 없이 수주만 땡겨왔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 사실 최근에 그 전선 종목들이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땡겨왔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4%밖에 못 올라갔었거든요. 사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력이 이탈을 했다라기보다는 세력이 좀 쉬는 타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시동을 걸 때가 제가 이제 매수를 눈치껏 보고 있다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타점을 놓치시지 않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고, 수급이라고 0107-666-8354 말씀드린 겁니다. 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보내드릴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전선 종목만 세 종목을 하기엔 좀 그래가지고, 저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기존에 잘 알던 종목들 위주로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이해되셨죠? 대한전선도 좀 수급적으로 좀 돌아와야지 이게 꺾일 겁니다.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 이제 8천억대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6조 6천억입니다.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최초에 매수했었던 2025년도 6월달 이때랑 비교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160%가 넘어가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시가총액 2조도 안 됐을 때였어요. 1조 8천억인가 그럴 때였기 때문에 이때랑 지금이랑 시가총액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전략을 짜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수급이라고 보내신 다음에 대한전선의 타점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현재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면서 계좌를 불리는 거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